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전륜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겠지만 형 성격으로 볼 때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저야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둘밖에 없는 형제 사이에 안타까운 일이죠. 미연은 민근이 생각보다 원영과 훨씬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웠다. 지난 시절 자신과 원영이 헤어지고 난 후 그들 형제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실은 직감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다. 미연 자신은 처음에 원영이 당선되든 남편이 당선되든 선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이런 치욕적인 일을 겪고는 원영 같은 사람이 절대 당선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동생마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누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형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자객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형이 고시에 합격하고 누나와 헤어졌을 때부터 이미 예견은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형이 공직을 관두고 정계로 간다고 할 때부터 역시 예상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와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출세를 위해서 사랑보다 돈과 권력을 탐했던 형은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도 무리수를 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 예상과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지만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이번에 상대 진영에 대한 얼토당토하는 흑색선전, 누구나 알 수 있는 말한 사실에도 번지러한 거짓 자랑. 정말 생각해도 치사하고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 민건 씨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도 형에 대해. 사실 그래서 저는 형 진영에서 그런 흑색 비방을 할 때 끼어들어 말리고 싶었어요. 정 안 되면 누나의 그런 것만이라도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제가 만일 쫓아가 그 따위 때도 않은 헛소문은 집어치우라 해보세요. 오히려 기름을 얹고 불에 뛰어드는 격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번질 수 있지 않겠어요. 미연은 민근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과연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민근이 저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면 잘하면 부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까? 사실 자신은 지금 엄청난 모험을 해보고 싶은 것이다. 아마 남편에게 미리 알려주면 기급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이미 이전의 미연이 아니다. 자신이 만일 박원영을 공격한다 하면 고작 모함을 벗어나는 차원에만 머무르고 싶지 않다. 지난 시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실상들이 낱낱이 까발려져 국회의원 당선은 고사고 정말 자신이 저지른 가오를 피눈물이 나도록 처절하게 후회스럽게 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화 내용을 보면 민근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미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자신은 원영에게 철저히 유린당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물론 학수야 놀라겠지만 이미 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다. 단지 그 상대가 원영이라는 사실만 몰랐을 뿐.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출세에 눈이 멀어 결혼 후엔 처가 쪽에 빌부터 모친을 동생에게 내팽개쳐 버리고
나 몰라라 한 페루나 같은 일을 해왔다고 내 입으로 밝힌다면 누가 믿어줄까? 더구나 이미 헤어진 과거의 여자의 말을 오히려 흑색선전이라고 받아들이면 남편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시절 민건의 어머님이 입원했던 병원에 있었던 간병인이라면 이런 상황을 잘 전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당시 간병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찾아내지? 어쨌든 병원을 통해서라도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민건 씨. 제가 괜한 부탁을 할 뻔했네요. 그래도 두 분은 형제 사이인데 어쨌든 남은 선거 기간이라도 화해해서 우애로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어머님 때문에 화해를 못한다면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부대낄 형제 사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나, 왜 그래요? 누나도 형에 대해서 잘 알면서 물론 누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사실 선거 막바지에 그냥 근처에 있으면 신경만 쓸 것 같아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이미 돌아가신 분과 여행을 가다니요? 예, 사실은 어머니와 오래전에 같이 설악산에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못 갔거든요. 이번에 영정사진을 들고 한번 다녀오려고요. 어머, 그래요. 근데 꼭 선거 기간에 갈 필요까지. 무언의 시라고 할 수 있죠. 엄마나 저나 사실 형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다 엎어라 생각해야죠. 민건 씨, 그러고 보니 참 무섭네요. 아무튼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한번 만나기로 해요. 알겠습니다, 누님. 미연은 민근에게서 그런 말을 듣자 갑자기 가슴 한켠에서 쾌재의 한호성이 피어올랐다. 그건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환희와도 같은 기쁨이었다. 사실 민근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복수의 칼을 들기로 한 이후로 이제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자신 없다. 다만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분노의 표적에 그저 동료 세력이 한 명 빠져나왔다는 데서 오는 잘 설명되지 않는 동류의식 같은 종류였다. 이제 그동안 꾹 눌러왔던 자신의 잠재된 정오심을 폭발시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땐 상대방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다. 53. 미연은 민간과 헤어져 나오자마자 병원에다 전화를 걸어 오예 연가를 신청했다. 내일 출근하면 예정보다 앞당겨 장기 휴가를 바로 신청할 생각이었다. 정말 자신도 알 수 없는 충동이 한 차례 휩쓸고 갔다. 지금 그까지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자신의 야성이 어느새 성큼성큼 자라나고 있는 기분이었다. 미연은 전화기를 꺼내 간호사 계통에서는 마당발로 통하며 현재 대학병원 수간호사로 있는 대학 동창 김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미연 여사 오랜만이다. 참 너 곧 국회의원 사모님 될 거란 소문이 있더라. 좋겠어. 누구는 결혼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공상맞게 살고 있는데 넌 겨우 아니다. 호호 기집애 내가 방정맞을 소리를 할 뻔했네. 그래 웬일이니? 변호사 사부님께서 전화까지 다 주시고. 그래 정민아 오랜만이다. 참 하나 물어보자. 어창 효도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 아는 사람 없나 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